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녹음 시간 기준 증시는 소폭 빠지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월의 첫 번째 주인 이번 주 단위로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겠죠. 다음 주에도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 중요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들 전동 킥보드 타 보셨나요? 혹은 기분들이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밖에 나갔을 때 전동 킥보드를 보고 야, 저거 좀 위험하다 라는 생각해 보셨나요? 실제로도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응급 환자가 된 사람이 올해 무려 3,600명이나 있다고 하며, 위 수치를 봤을 때는 뭐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루로 생각하자면 하루 17명꼴로 구급차에 실려간다는 소리겠죠. 게다가 단순 접촉 사고나 아니면 혼자서 넘어지는 사고, 이런 걸 하면은 당연히 더 많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요소는 정말 불법적인 게 많다고 하는데요. 무면허, 음주, 역주행, 뺑소니, 이러한 요소가 정말 많다고 하며, 게다가 길 가다 보면은 우리가 아무 곳이나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보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만큼 킥보드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헬멧을 쓰지 않는 걸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킥보드를 딱 떠올렸을 때 오토바이처럼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렸을 때 발로 굴리던 킥보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무조건 써야 되는데, 그 이유를 느끼지 못하니까 안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도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실 때는 조금 더 조심하고, 야, 이거는 오토바이보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증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매파 발언은 계속된다.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지난 8월 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건 나쁜 소식이니까 야, 요즘 배드 이즈 굿 이 말이 유행이라며,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올랐겠네 라고 볼 수 있었지만, 하지만 어제는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 때문인데요. 클리블랜드 총재는 인플레가 생각보다 더 끈질기다며 정책 변화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했으며, 미니애폴리스 총재도 인플레가 정점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또다시 10년물 금리가 쭉쭉쭉 올라가서 3.8까지 올라가고 있으며, 또다시 장이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조금씩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녁 9시 반 미국의 노동에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 발표 이후에 또 증시가 출렁거릴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떤 흐름이 나올지 꼭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침 우리는 또 월요일에 휴장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나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하루 쭉 빠졌다가 월요일에는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이든 아마겟돈 돌아왔다. 있어서는 안 되는 뉴스가 나왔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 냉전 이후 처음으로 세계가 핵 아마겟돈 위험에 빠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농담이 아니라며, 미국은 푸틴의 출구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조금 소름 돋는 거는 바로 이때까지 러시아가 뭘 할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그 다음에 뭐 주민투표를 할지, 그런 것들을 100% 맞췄던 미국이, 그리고 그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진짜 러시아는 전술핵을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매우 끔찍한, 아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3전의 3분기 매출은 76조, 영업이익은 10.8조 원을 기록해서 매출은 전년비 2.7%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1% 감소했습니다. 확실히 영업이익이 꺾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지난 19년 이후 약 3년 만에 전년 분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 실적이 컨센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건 알았지만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는 소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 출발 1% 넘게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회복하는 모습을 조금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 마감에는 빨갛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카카오에 관련된 소식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진짜 오늘 끔찍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2만원대 목표가를 처음부터 가졌던 카카오뱅크가 결국 1.8만원까지 하락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목표가 16,200원의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네요. 지난번에 네이버도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 때문에 쭉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안 그래도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러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은 그 타깃이 되는 기업들은 조금 주가 하락폭이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 DB금투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대출 증가세가 둔하면은 당연히 카카오뱅크의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다,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그룹주가 전부 다 큰 폭으로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카카오는 개인 투자자가 사랑하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페이는 어떤가 볼까요? 오늘 12%나 급락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끔찍하죠? 자, 카카오페이도 또 증권사 리포트 때문에 난립니다. 시티증권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매도로 2단계 하향시킨 영향이며, 그리고 목표 주가는 3.8만원을 제시를 했다고 하네요. 어제 종가가 46,850원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이 41,000원인데 목표가가 3.8만원이라고 하니까 이 리포트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엄청난 고평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티증권이 투자 의견을 매도로 때린 이유가 뭔가 봤더니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보이며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자회사 카카오페이 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도 악재로 해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호재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카카오페이 증권 주요 주주 중에 카카오페이만 참여했다는 게 바로 악재라는 건데요. 그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카카오페이 증권의 대주주는 카카오페이, 신한캐피탈, 박지호, 기타 주주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카카오페이 증권 그 유상증자 이게 정말 매력이 있었다면 모두가 같이 참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다른 주주들, 신한캐피탈 등이 참여하지 않고 그 반면 카카오페이만 참여를 했다는 걸 봤을 때 이 유상증자는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매력이 크지 않고 결국은 카카오페이 혼자 그 짐을 떠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카카오페이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카카오게임즈도 오늘 5%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카카오게임즈의 미래는 조금 암울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또 여기도 리포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의 목표 주가를 5.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다만 이 와중에 다른 카카오 친구들이랑 다르게 목표 주가가 지금 가격보다 높다는 거, 이 부분은 조금 다행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만큼 지금 카카오 그룹주가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 주가를 이렇게 하향 조정한 이유가 뭔가, 우만 모습의 노이즈로 실적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 그리고 신규 게임 출시가 미뤄진 점이 악재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지금 카게임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해서 시가총액이 3.2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 상장하는 기업이 있죠. 맞습니다. 라이온하트. 이 친구가 밴드 상단으로 4.5조를 외쳤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닭이 알을 낳았는데 그 나온 알이 닭보다 크다는 소리겠죠. 뭔가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두 회사 전부 다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카카오게임즈는 그 엄청난 알을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카카오게임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새로 상장할 예정인 라이온하트, 그 알 같은 경우에는 이 가치가 진짜 맞냐라는 그러한 고평가 노이즈, 그거를 절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 심리가 나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기관 경쟁도 나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게다가 카카오까지 오늘 최악의 하루를 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분들 힘겨운 하루 버티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호재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전역을 달리는 아이오닉5.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셔널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현대차 그룹과 미국 자율주행 기업인 앱티브의 합작 법인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유명하죠. 우버랑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한 레벨4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한다는 건데요. 올해 말부터 10년 동안 미국 전역에 로보택시를 대량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레벨4는 차량이 상황을 인지 판단에 제어하는 기술이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커질 만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모셔널을 통해서 뛰어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앞서 모셔널은 아이오닉5를 활용해 우버와 함께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짐만 싣고 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싣고 나른다는 거겠죠. 로보택시까지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정성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개화하고 있어요. 앞으로 3년에서 4년 아니면 길면 5년 이 정도 지나면은 우리가 택시를 탈 때 기사님이 운전하는 그러한 택시를 타는 게 아니라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를 타고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투자 방향은 어디로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다음입니다. 중국의 기술 수출 멈춰,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기술 수출 금지라는 규제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첨단 기술 수출 금지가 뭔가 봤더니 중국이 슈퍼컴퓨터
모터를 개발할 때 필요한 반도체와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야, 미국이 중국이 견제를 해주는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뒤에서 따라오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땡큐네 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도 살짝은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중국에 이미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에 공장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삼성전자는 낸드 생산 40%를, 그리고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 50%를 이미 중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장비로 생산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하지만 위에 봤다시피 이제부터 새로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는 거니까 업그레이드된 반도체를 만드는데 제약이 생긴다는 거겠죠. 다만 로이터에서는 중국 기업이 아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별도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뭐 똑같은 거 아니냐, 큰 걱정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예전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이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뭐 중국 기업들한테 장비를 빼돌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재고 어떻게 보면 악재인 이러한 소식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아이폰 14가 국내 출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이러한 소식이 있었죠. 갈수록 아이폰 점유율이 한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삼성폰이 좋고 아이폰이 좋고 이거를 떠나서 시대가 흐를수록 어린아이들은 예전에 유행하던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쓰는 폰을 피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아이들이 갤럭시를 쓰면은 그거는 부모님 폰 아니냐 하면서 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아이폰을 선호하게 되고 그 영향이 계속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와중에 아이폰 14가 국내 출시가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 팔릴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또 나이가 먹겠죠. 그렇다면 또 언젠가 갤럭시가 힙해지는 그런 상황이 분명 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요. 다음입니다. 어제 오늘 이 소식이 뜨거웠죠. 마켓 컬리 결국 IPO 포기. 한때 나스닥 상장까지 이야기를 했던 컬리가 결국 IPO 철회 검토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면은 야, 내가 마켓 컬리어도 안 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연속적으로 나오기도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만약 대여급 컬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공모주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컬리는 꽤나 인정받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컬리도 취소하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증시가 회복될 텐데 빨리 그날이 와서 우리 계좌도 해피해지는 날이, 그 다음에 공모주 시장도 해피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거의 매주 더블 아니면 따상이 터졌던 그런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이모티콘 가격도 올랐어요. 올해 6월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가 한 차례 오르고, 어제는 애플이 약 25%가량 인상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환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콘텐츠 업계는 수수료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카카오는 이모티콘 가격을 500원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야, 카카오는 진짜 돈에 미쳤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위에 보시다시피 이미 수수료가 올랐기 때문에 카카오는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어플이 아니라 웹에서 구매한다면 기존 가격인 2,5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올라간 가격이 부담이 된다면 웹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조금 더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웹툰 캐시도 마찬가지로 웹에서 결제하는 게 당연히 싸다고 볼 수 있겠죠. 확실히 인플레 시대는 인플레 시대인가 봅니다. 진짜 별의별 게 다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전기 트럭 세미. 왼쪽에 보면은 이 트럭이 바로 테슬라 전기 트럭인데요. 보다시피 진짜 이쁘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트럭 세미가 드디어 12월 달에 펩시에 인도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펩시는 지난 17년 오래되었네요. 그때 100대를 계약한 바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인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이어 월마트, UPS 등도 선주문에 나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트럭인 걸 딱 봤을 때 이게 멀리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800km 정도 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단점은 충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다는 게 플러스 1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이 거리는 찾아보니까 짐을 가득 싣고도 갈 수 있는 그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 트럭도 테슬라 시대가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달 내 증안 펀드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외환 시장의 수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를 비롯해 이미 발표된 조치에 더해서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10월 중 증권시장 안정펀드, 증안펀드죠. 즉각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러한 대처에 힘입어 좋은 결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안펀드가 나와도 그 자금이 쓰이지 않도록 추가적인 하락이 진짜 없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노이즈는 뒤로 하고 실적을 보자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에서 목표가 18.8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으며 그리고 중국에서 투명 교정 신사업을 진출하는 것도 호재라고 합니다. 4분기 중순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연평균 20%씩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올해 상퍼 11, 내년에는 9, 내후년에는 7.3이면은 매우 저평가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꼭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